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5%를 올리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정부와 수출 기업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위법이야. 그래서 상호 관세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무역법 122조로 10% 아니 15%로 바로 즉시 효력 나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국 경제를 부활하고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약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예. 원래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관세율은 12.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제 관세를 서로 받지 않는 나라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삼성전자가 현재 금년도에 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바로 멕시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도 30조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제조업 세계 1위로 만들어 달라.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3위의 강대국이고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기업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 낼래? 미국이 공장 지을래?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새로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미국 재무장관은 이 판결 이후에도 미국의 교역국들이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관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우리 기업들은 한 15% 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원래 이제 1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가 예. 하루 만에 다시 15%를 올렸습니다. 무역법에 의하면 5개월간은 이렇게 150일간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미국이 불공정하게 무역 적자가 확대된다면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이 불공정하고 적자가 확대된다면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 정도 수출하고 900조 정도를 수입해서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80% 정도가 바로 미국에서 무역 흑자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8위의 무역 흑자국이다. 바로 한국도 많은 부담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간접 투자는 미국의 채권과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외환보 유고가 4,300억 달러가 있는데 이 가운데 90%가 미국의 간접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을 미국의 직접 투자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고 우리 기업들도 한 15% 정도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국의 법 조항을 계속 공부해야겠습니다. 무역법 301조, 예전에 뭐 슈퍼 301조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 이걸 보니까 미국에 공정치 않게 손해를 준 국가나 기업 조사에서 그게 해당이 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조항을 들어서 우리나라 쿠팡을 예를 들어서 이걸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이 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 쿠팡의 본사는 쿠팡 INC라고 해서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쿠팡의 100%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0%가 외국인 지분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민은행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인 지분이 많다고 해서 예. 그 기업을 외국 기업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롯데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전부 다 외국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롯데그룹은 70%의 직원을 100이라고 했을 때 70%가 바로 한국에 있는 국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고 어느 나라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쿠팡은 한국에 한 3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예. 100%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의 대주주가 미국에 있고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301조를 동원해서 이제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정부도 쿠팡이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쿠팡이 가장 불만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제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공정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문에 상호 관세는 없어졌는데 품목 관세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등등등 여기에 품목 관세를 더 세게 매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 예. 대한민국 한 12% 정도 됩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를 없애는 것이 바로 한미 FTA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미 FTA를 무시하고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정부가 신속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까지 부과하겠다. 예. 이렇게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화학, 의약품 순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한 500만 대 정도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예. 도요타가 이제 1등인데 격차가 한 10%밖에 안 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추가로 3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이 바로 미국의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단점은 한국의 대학생 취업률이 현재 44%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절반도 취업을 못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켓 쉐어가 올라가고 지명도가 올라가서 해외 자동차로서는 도요타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국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말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지금 현재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는 불법이 아니면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타다 같은 모든 신산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 금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우버라고 하는 것이 기존 택시에다가 이 간판만 우버라고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신산업을 허용하고 미국의 평균 법인세가 21%입니다. 법인세도 좀 세계 평균으로 낮춰주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바로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맞춰주는 노동정책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좀 막기 위해서는 세계 평균 정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된 것보다 우리 기업이 유출된 것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한국 기업이 미국, 베트남, 인도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고 대학생 취업률 올리는 거 예. 가장 중요하다. 모든 나라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좀 기대를 모았던 게 그러면 3,500억 달러 규모의 이 대미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일단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마 3,500억 달러를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가 4,300억 달러 정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90%가 미국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간접 투자를 직접 투자로 전환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고 두 번째로 바로 마스가입니다.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투자 좀 해서 조선업을 부활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이미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 잠수함도 미국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핵 잠수함이 대한민국에서 건조되든 미국에서 건조되든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한 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적인 안보도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와 군사적인 협력이 중요하고 예. 두 번째가 바로 통상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으로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와 수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3,500억 달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저도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무효다 판결이 났으니까 그동안 그럼 기업들이 미국에 세금을 먼저 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 소송을 걸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소송 걸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소송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이 10조가 넘는 네. 기업가 출신이고 이와 같이 저도 이제 뉴욕에 가면 트럼프 타워를 계속 방문해 보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불이익이 되거나 미국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일단 잘 살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제조업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예. 바로 우리 기업들이 이 환급을 위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미국에 대해서 일본, 유럽, 대만 다 모두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과 EU도 합의한 것은 기존에 합의했던데도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한국도 다 같은 입장이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환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예. 또 우리 국가가 먼저 이걸 환급을 요청한다면 예. 우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관세 구조 개편으로 우리가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미 FTA가 체결된 국가입니다. 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25년 정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4천조가 넘는 무역 흑자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수입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 중간지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미 FTA가 관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현재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40%의 관세를 지금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나라가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15% 관세는 계속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한미 FTA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예.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조 정도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했고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 20%가 미국, 일본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바로 우리가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정부와 국회에 제안드리는 것이 빨리 우리가 다자무역을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다자무역 중에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RCEP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TPP, CPTPP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도한 다자무역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더 많은 다자무역에 가입해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나갈 때 한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야만 우리 대한민국 생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앞으로의 전망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